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세 사기 문제 참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뭐 대책을 좀 내놓고 있지만 아직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정말 심각합니다. 이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봄 기준으로 네. 피해자로 인정된 가구 수가 약 2만 9천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예, 더 우려스러운 건 매달 신규 피해자가 약 1,000가구씩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피해자 중 대다수가 이제 무주택 서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덤덤 저 피해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죠. 이게 2년 연장이 됐어요. 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정부가 이 법이 2023년 제정이 됐는데 올해 2년 연장되어서 2027년까지 적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 덕분에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도 이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 구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피해자들도 새롭게 구제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신청 기한이 연장되면서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뭐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또 예산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함께 확보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게요. 피해자들 일단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게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거 지원, 다른 네. 하나는 이제 금융 지원입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이를 다시 공공임대 형태로 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지원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 금융 쪽으로는요, 이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안, 그리고 기존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긴급 생계비나 이사비를 지원하는 이런 생활 재기를 위한 또 다양한 정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현실적으로 아직 여러 한계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신청자의 약 40%가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어야 된다. 네,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바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임차인으로서는 이 계약 전에 뭐 임대인의 재정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법적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계약 전후에 또 대화 기록을 또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전세 사기 가해자 측이 문자나 전화 통화로는 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개인이 이런 뭐 임대인의 의도, 보증금 미반환의 의도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이 경찰 수사만 시작돼도 일단 심의에서 이 요건이 충족된 걸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임차인에게 이를 입증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만큼 피해자 인정의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즉 지금 전세 들어가 계신 분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지금 실제적인 소송 같은 것도 진행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접하는 피해자분들의 상황 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 보증금을 날린 것도 고통이지만 네.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 아이와 함께 이제 모텔이나 고시원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매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아주 극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피해자인데도 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금융 신용도에 이제 타격을 입어서 뭐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빈번합니다. 그분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예, 가장 힘든 부분은 역시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언제쯤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집을 뭐 당장 나가야 되나? 혹은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질문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를 안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이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계시니까 예.
그럼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지금 피해자 인정 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는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진짜 피해자임에도 이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LH의 주택 매입 속도가 현재보다 훨씬 빨라져야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는 실제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총 1,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중 국토부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3,312건에 대한 이제 매입 심의를 완료했는데 현재까지 협의 경매를 통해 이제 매입한 피해 주택이 단 472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신청은 10,000건 넘게 했는데 맞습니다. 400건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도가 있다라는 것과 실제로 혜택을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취지를 좀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실행력을 좀 속도감 있는 실행력 확보가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주거 지원 문제인데 LH가 그거를 매입해서 다시 공공임대로 나가는 부분인데 예. 좀 더 빠른 속도 있는 진행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만약에 뭐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보증 보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이제 네. 보증금 회수는 뭐 이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문제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분들인데요. 그쵸. 우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고요. 뭐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또 가해자 측에서 또 합의를 위해 또 피해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추가로 보증금 반환에 또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도 최근이죠. 이제 정부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어요. 예. 이게 좀 전세 사기를 좀 막아보자 이런 이력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예, 이번 제도는 그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임대인의 이제 보증사고 이력이나 전세금 반환 이력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이 되면 주택보증보험공사, 그러니까 허그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서 이제 이걸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이걸 통해서 좀 어떤 정보들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 주택 그 보유 건수 이거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 보증 이제 가입 제한에 이제 대상되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에 이제 제한이 되는지 여부, 제한 대상에 들어간지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보증 사고 이력, 즉 대의 변제 발생 건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으로도 그 임대인의 신뢰도나 뭐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예방에 좀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여러 건의 전세 보증 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 제도로 위험한 임대인을 이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특히 이제 보증금 규모가 큰 계약에 있어서는 이 정보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갈 전세 집을 갖고 있는 그 집주인에 대한 이력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예. 이런 거 같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정보 조회에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예, 말씀대로 좀 제한적인 부분은 일단 조회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했습니다. 3회요? 예, 현행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한계가 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임차인들이 집을 구할 때는 발품을 팔면서 여러 곳의 매물을 비교합니다. 네. 근데 1인당 월 3회만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토록 하는 건 이런 현실과 좀 맞지 않다. 라는 비판이 있고요. 물론 이 무분별한 뭐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월 3회는 좀 적다는 뭐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되는 정보도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임대인의 체납 이력, 그리고 다주택 보유 여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 누적 건수, 네. 세금 체납 여부, 뭐 이런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사전 예방이라는 목적에는 좀 아직 못 미친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내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한 달에 이 임대인에 대한 조회를 3번밖에 못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런 제도 개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먼저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이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회 횟수 제한을 일단 늘리고요. 조회 절차도 중개사 없이 임차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좀 자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범위도 금융사고 이력이나 뭐 세금 체납 여부 등으로 좀 넓히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법조인이시니까 예. 이 전세를 구하시는 임차인들 분들 꼭 좀 조심하실 것들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예,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네, 반드시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절이 됐다라고 하면은 애당초 그 매물은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는 번거롭더라도 꼭 해보시고 계약 전에는 뭐 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등본 확인, 예,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예. 그것도 하나가 임대인 정보 조회 꼭 하시는 것. 예. 이것만 좀 해도 전세 사기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세 사기.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 중이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